10월 24일 월요일 오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은 전일 저녁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아직 이 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시청하시면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차트는 나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하는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상승을 하다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미 증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확실히 차트를 보면 최근에는 미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장이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꺾이면서 단기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여서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1차 상승 파동이 강력하게 나왔고 조정이 이후에 현재 상승 3파가 진행 중에 있는데 1파의 길이보다 3파의 길이가 훨씬 짧은 상태죠. 파동에서 보통은 가장 긴 파동이 바로 상승 3파이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3파가 1파에 비해서 대략 1.618배 정도 더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3파가 1파보다 훨씬 적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 조정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런 눌림자리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되니까요. 이때 어떤 종목을 살지를 미리 고민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채널 영상 계속 꾸준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하락을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자주 오셔서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중국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정말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때 중국 철강 산업 감산을 결정을 할지 여부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발표도 이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오늘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할지 여부 논의를 했는데 불발이 됐고 11월 13일 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고 그 다음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에 관련된 재공시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4.8% 하락해서 마무리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21선을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종가로 마감된 부분은 두나무와 합병 공시가 나왔던 이 장대 양봉날에 이 장대봉의 중심 부근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장대봉의 중심 자리는 선으로 그렇게 그어보면 과거에 이렇게 뚫기 힘들었던 저항 구간과 겹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바로 맥점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저희 타점방에서 매수를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불발이나 보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공시를 확인하고 사자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내일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장중에 갑자기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파란 핵선인 22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네이버는 주추세가 하락에서 횡보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내일 공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트럼프가 방한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니까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관련돼서 힌트를 줬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 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명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500억 달러 투자 관련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나라 IMF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섣불은 기대보다는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면 관세 타결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자동차 관련주나 조선주, 철강주들은 이때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관세 협상 불발로 자동차 관련주들
급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가 정말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전격 회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허튼 소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남북 경협주 계속 잘 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주도 섹터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서 이렇게 양자, 재생에너지, 전력 설비 관련주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요 며칠 동안은 양자, 암호, 전력 설비, 재생에너지 섹터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고요. 특히나 X게이트라는 종목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존에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시장 주도 섹터인 로봇주, 반도체, 원자력,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수가 하락 시에 같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섹터들이 시장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바로 이 섹터들이 하락을 한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지수가 하락한다면 이 섹터들이 하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다시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면 이 섹터들이 반등을 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따라서 로봇, 반도체, 원자력, 조선은 지수가 조정 시에 조정의 끝자락에서 가장 강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 이후의 흐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중에 움직임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안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안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모니터 랩이란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모니터 랩 좀 더 숙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수급이 또 들어왔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급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도 다른 보안주처럼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에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 조정 이후에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드린 섹터들은 잘 봐야 되긴 하지만 당장 올라갈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소개해드리죠. 자,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수급과 함께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거고, 이 상승 이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음봉 조정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5일선이 되는데요. 이 5일선을 깨지 않으면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실전에 많습니다. 단 이 5일선이 깨지면 상승 못하고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게 먹고 하락할 때는 짧게 손절로 끊어낸다면 좋은 손익비가 발생하는 그런 매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 금융지주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소개해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3음봉 조정이 나왔고 오늘 이렇게 5일선을 딱 걸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매매의 기준은 딱 조정을 3일까지만 볼 수 있고요. 3일 뒤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 5일선이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5일선이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봉의 중심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손절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같이 소개해드린 미래에셋 증권도 이렇게 봉의 중심을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선인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다시 이런 빨간색 선인 5일선을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날 올려드린 KF라는 종목, 이 장대 양봉단에 소개해드렸는데 조정 이후에 오늘 시세를 줬죠. 이것처럼 장대봉의 중심 라인에서 지지가 되고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추가적으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다시 밀리는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저점에서는 공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세를 주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저점을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하락을 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런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5일선 매매는 강력하게 시세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짧게 시세를 주고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평단가를 훼손을 하는 일이 생기면 본전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자, 어제 영상에서 엑스게이트 제가 정말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은 장대 양봉 기준에서 모두 5점을 받아서 S2 등급을 받은 종목인데요. 저는 여기서 악성 투매 물량만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게이트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세명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잡고 단기 수렴을 거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 이 장대 양봉에 중심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실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 종목은 목표치가 이러한 고점 라인까지 있고 그 위에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가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름 이 구간까지는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시세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계속 좋은 호재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섹터에서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뉴스량은 곧 시장의 관심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량이 많은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유독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방산주에서 이렇게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현재 방산주에서도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인지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관세 협상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것과 트럼프가 푸틴과 회동을 취소를 하고 시진핑과 상당히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젤렌스키가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회동을 취소했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재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잡주는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미 고가권에서 시세를 주고 이렇게 역배열로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인 기대감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는 절대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오전 영상은 딱 10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어서 오늘 방송으로 미처 다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뉴스방에 다시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방은 영상으로 다 드리지 못한 정보를 드리기 위한 공간이고요.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꾸준한 수익과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뉴스방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방은 채널 상단 텔레그램 주소를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아침부터 좋은 정보들 계속 올라오니까요.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뉴스방에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